충북 단양에서는 군수님이 앞장서서 이 생활인구 늘리기 위원회도 만들고 불법 농막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귀농귀촌 정책 추진으로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선도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제가 Q&A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사실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도 있어서 세제 혜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농지법을 또 많이 다루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농지에 대한 전답 과수원에 대한 수용 사업 정말 많이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충청도 권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음성 쪽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현장 가면은 생각보다 문의가 꽤 많으세요. 세법 이외적인데도 이제 저를 알고 나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Q&A 몇 가지 뽑아봤어요. 오랜만에 컨텐츠 올리는데 제가 이 정도는 약간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들어가서 말해도 되겠다. 의견이 다양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찬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의견도 하나 참고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2년 기간. 이거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년 지나면 철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2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수천만 원 들여서 누가 쉼터를 짓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건 정말 생각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 농막만 건축하시는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작 의뢰가 더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니즈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대놓고 이거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고 이거 주택수 카운팅 안 하고 그냥 이거 편안하게 진짜 제대로 한번 활용해봐라. 왜냐하면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거기다가 주민등록 이전 못해요. 말 그대로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 체류 주민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생활 인구가 늘어나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꿈꾸는 건데 요즘 지역에서 인구 감소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살인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충북 단양 군수님도 그런 걸 꾀한다고 했었고. 근데 정말 농막 건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추가로 이런 것들 하겠다라는 거 상당히 의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12년 지나면 철거하는데 누가 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댓글로도 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연에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집은 연에 500만 원 들여가면서 거기서 왜 사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그게 여유로운 삶에서 쓰는 비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 정말 찬반이 극과 극으로 달리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경제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하는 비용이 나도 은퇴했는데 그 정도는 나에게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왜냐면 제2차 베이비 부머 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면서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는 체류형 쉼터도 물어보는데 그걸 가끔씩 물어보세요. 농업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떤 업종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나마 농업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이런 거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좀 버시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는 세금이 내느냐 했을 때 10억 원까지는 비과세세요 라고 이런 말씀도 드려요. 그러면 농업으로 내가 수익을 올리면서 거기서 좀 지내보는 것도 답일 수 있겠구나. 예전에 농막일 땐 그런 걸 지내면 오히려 불법 농막이라 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오히려 풀어주니까 제2차 인생을 그런 것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까? 내가 예전에 살던 시골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천안이었지. 천안에 있는 지역에 가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서 농사를 좀 지어보면서 지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단순한 프랜차이즈, 통닭집 열고 치킨집 열고 이런 거 하면서 성공 사례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천차만별이구나. 저도 댓글 보면서 정말 부정적인 거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맞네. 연에 500만 원 쓰는데 이걸 누가 할까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일종의 주택 개념에 뭔가를 하나 얻어가는 거니까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생각을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5도 2천, 5일은 도시, 2일은 이 촌에서 지내는 이런 개념에서는 이 정도 가액을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즈도 있으셨어요. 본인 토지에 체류용 쉼터를 멋지게 지은 다음에 추후에 농사도 짓지만 그것에 대해서 멋진 그런 그 체류용 쉼터를 보면서 아, 차라리 이 체류용 쉼터랑 농지랑 같이 내가 인수해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이미 농촌에서 좀 살아본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 오가면서 보는 지역, 도로에서 결국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할 수 있잖아요. 도로에 인접하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나에게 매수자분들이 접근을 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럴 때 농지를 셀링을 해야지. 기존에 농지만 있으니까 아무도 안 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농지만 덩그러니 있는 거 제가 경매를 하니까 알죠. 경매 사이트 보시게 되면 농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누가 사겠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농지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약간 체류용 쉼터랑 같이 농지가 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주말 농장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니즈도 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팔아보겠다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러네, 그런 관점도 있네. 내가 모르는 다양한 관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흠뻑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12년 이후의 철거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제도가 나올 때 12년인데 결국 제도라는 건 실행을 해본 다음에 결국은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요즘 건축 관련된 자재가 너무 좋으니까 약간 15년, 뭐 18년까지는 연장을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씩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막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불법 농막이라고 그렇게 제재를 했었는데 갑자기 체류용 쉼터가 딱 되면서 그럼 기존에 있었던 불법 농막들은 체류용 쉼터로 다 편입될 거잖아요. 아, 그러게 되면은 불법이 아니네. 이제 불법을 양성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농촌에 대한 활성화를 꿈꾸기 위해서. 똑같이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12년 결국 지은 것도 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관련 담당자분들이 12년으로 언제 시점으로? 2024년 시점으로 정한 거예요. 2030년도에는 또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염려,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차후적으로 지내면서 결국 농촌에 있는 이런 체류용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젠가 또 들을 거고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불법 농막도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 철퇴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사그라들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준 정책으로, 당근 정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양성화 정책으로 나와버린 거 보십시오.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제 거 기존에 유튜브 영상 보시게 되면 농막 관련된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갈 때가 많은데 제가 불법 농막에 대해서 막 말했을 때 오히려 양성화돼서 체류용 쉼터 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확 바뀌었죠. 일 좀 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일정 기간 이제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변화가 이게 철거 기준을 없애버리면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한편으로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그 농촌 체류용 쉼터를 방치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방치되는 조건이 언제가 많냐면요, 상속대가 많아요. 여러분들 상속이 예를 들어서 뭐 경북지방에서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근데 자녀분은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분은 어디서 살아? 서울에서 살아요. 그 집을 과연 유지를 할까요?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가가 될 거고 흉물이 돼버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결국 미래의 사회 문제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거 문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한 가지 정도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체류용 쉼터라는 건 결국은 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결국 주택수로 포함이 안 돼서 세제 혜택도 받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그러면은 주택이나 별장용으로 분명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태도 펼쳐질 거니까 철거하는 관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불만이야, 이건 불만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건축에 대해서 요즘 농막을 지어도 엄청나게 잘 짓잖아요. 막 방염에다 화재 예방도 되고 방수도 다 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로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감가상각이란 것도 정말 구조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목조, 연화조, 철근 콘크리트, 철근조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 맞춰서 건물 구조에 따라서 사용연수 기간을 좀 타입을 달리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다양한 체류형 쉼터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폭넓게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목 구조는 안 되겠죠. 물론 방염이 되는 목 구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래도 9년, 근데 일반적인 건 12년, 근데 좀 튼튼하게 지었어? 그럼 15년, 18년. 이런 식으로 좀 가건물에 대해서 구조에 따라서 그 조건을 좀 달리 가져주면 어떨까? 예전과 다르잖아요, 가건물이. 요즘 가건물도 정말 단단하게 잘 지으면 정말 좋게 잘 짓더라고요. 자, 지금 아시는 분도 그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의가 세도하는 이유가 그걸 지을 때 본인 니즈를 맞춰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 딱딱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돈을 아끼시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결국 지낼 곳이다. 내가 살 곳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집이나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경제적 조건으로만 따지시잖아요. 이 체중 쉼터가 보니까 한 3,500에서 5,000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파시는 분들 보니까. 근데 내가 편리하게 지내고 싶다, 편하게 지내고 싶다, 돈 얼마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다 한 번에 세팅을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 뭐 1000만원 더 내시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니즈를 좀 더 폭넓게 잡아줘야 생활인구, 그 지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 같아요.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체류형 쉼터 가서 뭐 할까? 거기가 정말 내 아지트 같은 개념이 돼야 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이거 좀 혹시나 이 제도를 하시는 분이 이 동영상 혹시나 보신다면은 조금이라도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의견도 한번 받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람들이 돈만 따지지 않는다. 편리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완화해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이건 정말 개인적 의견입니다. 왜냐면 5도 2촌이니까 아시다시피 관련법, 농지 관련법에 따르면 농지 취득할 때 멀리 떨어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할 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있어요. 관련된 명령에 있는데 시구 읍면의 장은 다음 상황이 있으면 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신청을 했다 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예요.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 내에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예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베이비 부머 2차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평생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충북 단양 많이 나오니까 단양 얘기 해볼게요. 충북 단양에서 어렸을 때 좀 지냈어요. 그리고 서울 가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충북 단양으로 한번 가고 싶다. 잠깐 지내보고 싶다. 나 이제 고생했잖아. 한 1, 2년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안식년을 가져야지. 누구나 합당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울의 거처를 갑자기 버리고 단양을 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서울의 모든 인맥관계가 거의 다 있고 사실상 은퇴 개념이지만 은퇴라는 게 은퇴하고 나서 하나에만 이 본인의 경제적 활동을 목매서 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그럼 단양에서도 5도 2촌으로 2일은 여기 지내보고 5일은 도시에서 지내면서 이 나의 생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워라밸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요. 서울과 단양은 꽤 멀죠. 멀고 관할 시군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해요. 왜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살았지만 내가 농지를 거기 관할 구역 내서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초로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나서 여기 걸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가 과연 여러분들 쉽게 통과가 될까요? 이거 사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한 사람이 조금만 벗어나는 교외 1시간 거리나 2시간 거리 그쪽에 농지를 취득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취득하려고 주소 옮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주소를 둬야지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혜택이 나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를 옮긴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체류형 쉼터엔 주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또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건데 이런 점은 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점이라면 댓글에 꼭 답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결국은 농지법이 엄격해져서 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LH 직원이 토지 수용지 농지 선취득 한 다음에 막대한 보상금 챙겨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농지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잖아요. 3.29 대책이었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농지 관련된 책도 썼고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한 세법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바뀌면서 농지에 대한 취득이 너무 어려워졌었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실제 이 수요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엄격하게 제가 말했을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 칭하고 있는 뭐 이런 지역이나 각종 지자체에서는 지금 아까 단양 같은데 여기가 인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감소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체류용 쉼터를 통해서 지자체가 활성화를 꿈꾸고 있잖아요. 단양 군수님 지금 엄청나게 꿈꾸고 있다고요. 근데 농지 취득부터 불가능해진다? 그럼 과연 이 체류용 쉼터 제도를 통해서 5도 2촌을 형성하려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과연 부합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직 12월 달 이전이니까 이런 제도까지 같이 엮어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체류용 쉼터를.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 그런 방식을 활용해봐라. 아니, 1년 정도 활용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게 내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 인식이 다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반감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정부가 그러면 남아도는 농지에다 자기들은 도로 쭉쭉 낼 수 있으니까 도로 쭉쭉 낸 다음에 맹지를 도로 찍은 다음에 자기들 시 땅이나 뭐 군 땅에다가 이 체류용 쉼터 막 지은 다음에 주말 체험형 농장 이렇게 억지로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반감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래, 일시적으로 1년만 이렇게 지내보자, 이게 나에게 맞는지를 한 번 정도 발 담근 다음에 결정하자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일부분에서는 반감을 확실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선택지를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게 고민되는 행정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별 외적인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분야 이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체류용 쉼터에 대한 농지 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자금이 없으면 대출 일부 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고, 특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영농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영농할 때 그 영농인에 대한 처음에 대출이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대출에 대해서 이 금리가 좀 낮은 편이죠. 근데 농지에 대해서 추후에 이 DSR이 같이 적용돼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바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2단계 도입되고 나서 난리가 났죠. 은행권에서 막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은 이제 추가 대출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그다음에 전세 세입자 들이면서 같은 날에 매수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은행의 자체 내에서 엄격한 규정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 최종 목표가 3단계예요. 근데 3단계까지 높아지면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더 축소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이외에 나머지 모든 가계 부채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점이 언제냐? 내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 7월? 뭐 여름쯤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농촌 체류용 쉼터가 언제부터 풀리죠? 12월이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도입 시기가 살짝만 미뤄지고 도입되더라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는데 기간이 얼추 반년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년 이후에 농촌 체류용 쉼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체류용 쉼터를 짓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사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래까지 그려봐야 돼요. DSR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대출받는 사람이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죠. 그래서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현재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 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한도를 정해놓죠. 근데 이제 베이비부모 은퇴하신 분들 그럼 DSR 적용할 때 소득이 없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체류용 쉼터를
미리미리 해야 되나? 이런 의사결정까지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 동영상이 조금 뭐랄까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바라서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영상들 찍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충북 단양 그 군수님의 말이 맞아요. 결국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증대시켜서 지방균형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최대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방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완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도는 계속 바뀔 것 같고 12월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인지 추후에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